가을빛이 완연한 10월의 어느 저녁, 사회지리학을 전공하는 학생들에게 안심마을 주민으로 살아가는 이야기를 소개할 기회를 가졌습니다. 이 수업에 저를 초대해준 교수님께 가끔씩 동네에서 하는 일들을 떠벌렸었는데요. 아예 수업 시간에 저를 불러주신 거예요. 덕분에 10년 넘게 마을살이한 흔적들을 여기저기 찾아서 정리할 기회가 있었습니다. 안심협동조합 네이버 밴드에 가입을 하고 한국음악회에 가서 지역 뮤지션의 공연을 보고 마을문화 공작소 가글을 만들고 슈퍼스타 안심 시즌 1, 2, 3를 개최하고 코로나 시대를 통과해서 지금 이렇게 라디오 방송을 하고 있더라고요. 마을에서 참여하고 있는 것은 아주 작지만 살면서 보고 듣고 경험한 이야기를 나누고 또 학생들의 질문에 답을 하다 보니까 우리 동네에 대한 자부심이 커지더라고요. 반짝하고 나타났다가 오래 못 가 사라지는 마을 공동체가 많다는데요. 안심마을은 지금까지처럼 계속해서 흥했으면 좋겠습니다. 안심마을이여 영원하라. 설레임과 두려움으로 불안한 행복이지만 우리가 느끼며 바라볼 하늘과 사람들, 힘겨운 날들도 있지만 새로운 꿈들을 위해 바람이 불어오는 곳 그곳으로 가네. 햇살이 눈부신 곳 그곳으로 가네. 바람에 내 몸 맡기고 그곳으로 가네. 줄렁이는 파도에 흔들려도 수평선을 바라보며 햇살이 웃고 있는 곳 그곳으로 가네. 나뭇잎이 손짓하는 곳 그곳으로 가네. 휘파람 불며 걷다가 너를 생각해. 너의 목소리가 그리워도 뒤돌아볼 수는 없지. 바람이 불어오는 곳 그곳으로 가네.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몰간 안심의 편집장 차정호입니다. 이제 달력도 딱 2장 남았네요.
그래서인지 마음이 조금은 분주해지는 것 같습니다. 제가 어디 가서 특강할 일이 종종 있는데요. 이번 경우처럼 제 전공 분야가 아닌 마을살이 이야기를 하는 건 처음이었어요. 마을살이, 마을 공동체 이런 것들이 지리학의 주제가 된다는 것도 좀 신기했는데요. 제 이야기를 듣던 학생들이 안심마을 공동체가 오래 지속되고 있는 걸 부러워하는 한편 또 그렇게 지속할 수 있는 비결이 무엇인지 궁금해 하더라고요. 이것저것 답을 하긴 했는데 도움이 됐는지는 모르겠어요. 어쨌든 저는 개인적으로 이 생소한 시간 덕분에 지난 10년 동안의 안심마을에서의 생활들을 좀 정리할 수 있어서 참 좋았습니다. 자, 시작하는 노래로 김광석의 바람이 불어오는 곳 들으셨습니다. 이 곡에서 노래하는 바람이 불어오는 곳, 거기가 바로 우리 안심마을이 아닐까 싶은 마음에 한번 골라봤습니다. 대구 동구 FM 공동체 라디오. 청취자 여러분, 이제 한 달 브리핑을 시작해 보겠습니다. 지난 한 달 동안 안심마을에서 진행됐던 행사들 지금 만나보실게요. 10월 11일 금요일에는 신서 S 풋살장에서 안심 풋살단의 정기 모임이 열렸습니다. 소림 풋살단으로 출발해서 이제는 안심 풋살단으로 이름을 좀 정비하고 모임이 지속되고 있는데요. 저도 이날 모임에 처음으로 참여해서 마을 사람들과 함께 땀을 흘렸습니다. 아이들도 함께해서 중간중간 같이 차기도 했는데요. 또 매주 모임이 열리고 있으니 관심 있는 분들은 땅과 사람 이야기에 문의해주세요. 10월 12일과 13일 이틀 동안 일본의 나라현이란 곳에서 발달장애인 당사자 대회인 일본 피플퍼스트 대회가 열렸습니다. 우리나라는 서울, 부산, 대구에 발달장애인 당사자들이 이 대회에 참석했는데요. 이 행사를 지원하기 위해서 윤문주 원장님께서 동행하셨습니다. 페이스북에 올라온 사진을 보니까 숙소 주변에 사슴들이 막 돌아다니더라고요. 아스팔트 도로에 사슴들이 있는 걸 보니까 자연 속에 있는 도시처럼 신기해 보이던데요. 이 자리에 참석한 당사자들께 유익한 시간이었으면 좋겠습니다. 내년 대회는 요코하마 가나현에서 열린다 하고요. 또 국내에서도 발달장애인 연대 대회가 열리는데 이번 달 11월 22일부터 23일까지 엑스코에서 개최된다고 합니다. 10월 12일에는 제13회 동구 복지 한마당 행사가 주민 3,500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성황리에 개최되었다고 합니다. 함께 그리는 공동체, 내일이 더 행복한 복지 동구를 주제로 유라체육공원에서 열렸는데요. 지역 내에 있는 사회보장 관련 시설을 비롯해서 단체, 공공기관 등 70여 개 기관이 참여했다고 하네요. 월간 안심을 통해 소개해드린 적 있는 안심종합사회복지관에서는 꿈놀이단 놀이엑스포 부스를 운영을 했어요. 어린아이들부터 어르신에 이르기까지 전 생애 주기의 주민들을 위한 다양한 복지 프로그램이 우리 안심마을과 대구 동구에서 진행되고 있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참 멋지죠? 10월 19일에는 유라체육공원 일대에서 대구 동구 최대 축제인 2024 구민화업 어울린 한마당이 열렸습니다. 평생교육기관의 체험 프로그램 부스인 평생학습 어울마당, 어린이 체험 프로그램인 동구 아이팜 놀이터, 그리고 2024 동구 관광사진 전시회 등이 열렸고요. 현역 가왕 전유진 씨 등의 콘서트가 열렸다고 합니다. 저는 이날 출장 갔다가 집에 들어가는 길에 이제 체육공원 옆을 지나게 되었는데요. 전유진 씨 이름이 적힌 점퍼를 입은 어르신을 뵌 것 같네요. 아마 팬클럽이시겠죠. 참고로 11월 18일 월요일부터 22일 금요일까지 동구청과 아양아트센터에서는
2024 동구 교육주간 행사가 열린다고 합니다. 영어 스피치 대회, 수험생 힐링 콘서트, 청춘 골든벨 등의 행사가 있고요. 영어 강사 이지영님, 또 유튜버 미미미 누님이 출연할 예정이라고 하네요. 관심 있는 분들 가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앞서 대구 동구에서 주관하는 행사를 소개해 드렸는데요. 이번에는 마을 사람들이 준비한 행사입니다. 10월 27일에는 반개 근린공원에서 마을 사람들이 준비한 16번째 마을축제가 열렸습니다. 안심마을 여러 단체가 지난 몇 달 동안 준비한 행사였는데요. 가을이 완연한 광장에서 또 많은 분들이 참여해서 즐거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우리 동네 재밌다는 아주 재밌는 제목으로 운영해서 그런지 한쪽 부스에서 사과 잼을 나눠주더라고요. 정말 재밌는 행사였겠습니다. 에너지 협동조합 부스에서 열심히 자전거 페달을 밟아서 전기를 만들고 이것으로 솜사탕을 먹는 아이들이 있는가 하면, 저는 또 이제 태양열 그 판으로 쫀득이를 구워 먹는 게 신기했습니다. 우리 대구 동구 FM도 체험 부스를 운영하면서 주민들의 신청곡을 받았는데요. 이날 행사를 위해 수고한 모든 분들께 감사드리고 또 내년 축제 또 기대하겠습니다. 이상 안심마을의 한 달 소식을 긁어모은 한 달 브리핑이었습니다. 끝.
안녕하세요. 근로복지공단 푸른 씨앗입니다. 30인 이하 중소기업이라면 주목! 퇴직연금의 새로운 변화! 중소기업 퇴직연금 기금제도 푸른 씨앗을 소개합니다. 사장님이신가요? 3년간 최대 2,412만 원을 지원받고 수수료도 4년간 면제해드립니다. 근로자이신가요? 3년간 최대 80만 원의 퇴직급여가 추가 적립되는 놀라운 혜택! 지금 바로 푸른 씨앗을 검색하세요. 이 캠페인은 기획재정부 복권위원회와 일터의 안심과 안정을 주는 근로복지공단이 함께합니다. 여러분은 지금 FM 104.5MHz 대구 동구 FM 공동체 라디오의 월간 안심을 듣고 계십니다. 산울림의 기타로 오토바이를 타자 들으셨습니다. 마을 소식을 정리하다가요. 낑낑거리면서 자전거를 타고 또 그걸로 전기를 만들고 솜사탕을 먹고 또 펭귄 풍선에 막 바람을 막 불어넣던 아이들이 생각이 났어요. 재미있는 마을이라서 잼을 만들어 나눴던 것처럼 어쩌면 기타로 오토바이를 타자는 엉뚱한 상상력이 우리 마을 축제에서도 여러 가지 측면으로 나타난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이런 우리 마을 참 재밌죠? 대구 동구 FM 공동체 라디오. 청취자 여러분, 이제 안심마을 목소리를 진행해 보겠습니다. 앞선 월간 브리핑에서 소개해드린 마을 소식들 중에서요, 하나를 자세히 알아보는 코너입니다. 이번 달에 소개할 안심마을 목소리는 바로 마을축제 준비팀입니다. 월간 브리핑에서 지난 10월 26일에 열린 안심마을 축제를 전해드렸는데요. 이 행사를 진행하신 두 분을 자리에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두 분이 나와 계신데요. 각자 자기소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이번 안심마을 축제 준비팀에서 집행위원장이라는 역할을 맡았던 김민규입니다. 네, 저는 그 준비팀에서 예산과 홍보와 뭐 이거 잡다한 업무를 잡다한. 네, 민경환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특히 우리 김민규 집행위원장님은 네. 우리 월간 안심의 개국 공신. 아유, 별 말씀을요. 김민규 리포터로 네. 한참 활동하셨었는데 오랜만에 출연하시는데 네. 소감이 어떠십니까? 또 감회가 새롭습니다. 원래는 이렇게 리포터 한다고 여기저기 막 돌아다니면서 네, 맞아요. 뭐 네, 여기저기 네. 많이 다녔었죠. 네, 그렇게 했었는데 오늘 또 스튜디오에서 이렇게 자정호 선생님하고 또 축제 같이 준비했던 경환이 형 보니까 좀 진짜 게스트 같고 기분이 좀 새롭네요. 네, 경환 씨는 어떻습니까? 방송국 처음은 아니시죠? 네, 저도 몇 번 왔었는데 그때는 이제 항상 그 1대1로 1대1로요? 네, DJ님하고 저랑 이렇게 소딱하게 했었는데 한 3명 정도 이렇게 있으니까 네, 정말 약간 라디오 녹음하는 그런 분위기가 좀 많이 살고 좋습니다. 네. 1대1로 하면 좀 약간 취조하는 느낌? 공간이 이렇게 딱 갇혀 있다 보니까 네. 또 거기는 또 방도 작잖아요. 맞아요. 오늘 맞아요. 네, 넓은 스튜디오에서 하고 있는데요. 일단 오늘 두 분 만나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축제 이야기를 해볼 텐데요. 두 분은 아까 집행위원장하고 홍보예산 잡단을 했다고 했는데 좀 구체적으로 어떤 역할을 하셨는지 궁금합니다. 저는 원래 이렇게 처음 이제 준비를 이번에 들어간 거였는데 저한테 뭔가 이렇게 역할을 무슨 장 이런 걸 주셔가지고 처음에 굉장히 이제 큰 부담이었었는데 뭐 결국에 하는 역할은 이제 전체적인 컨셉 잡고 뭐 회의 일정 같은 거 잡아서 어떻게 할지 이제 업무 나누고 뭐 사실은 이제 다른 분들이 다 진짜 실무 역할들을 많이 해주시고 앞에 경환이 형 같은 분들이 해주시고 저는 이제 그거를 어쩌다 보니 이제 관리하고 뭐 지휘까지는 하면 안 될 것 같고 그냥 이렇게 얘기하고 뭐 회의 잡고 그냥 그런 거 했었습니다. 네. 그 집행위원장은 어떻게 맡게 됐나요? 혹시 그날 지각하셨나요? 뭐 비슷한데 뭐 지각까지는 아니고 이제
그 원래 준비하셨던 분들이 이제 약간 요번에 민규를 한번 시켜보자 이렇게 작당 모의 아닌 모의를 하셨다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처음에는 별로 힘들지 않을 거야, 재밌을 거야 이러면서 했는데 그래서 저도 거기에 이제 반쯤 속아 넘어가서 했는데 어떻게 하다 보니 그렇게 하게 됐습니다. 뭐 제가 손들어서 제가 할게요 뭐 이렇게는 안 했습니다. 떠밀려서 네. 일단은 네. 자 경환 씨는 어떤 역할 하셨습니까? 저는 이제 축제 예산 짜고요. 분담금 들어오는 거 체크해가지고 어디에 얼만큼 쓸 수 있는지, 어디에 얼만큼 쓸 건지, 예, 뭐 그러고 홍보물 좀 이렇게 뭐 만들지 좀 정하고요. 근데 이제 김승주 선생님께서 거의 홍보물은 좀 많이 맡아주셨고, 예, 그다음 뭐 그 잡다한 일, 뭐 김밥 사고 뭐 이런 것들, 예, 여러 가지 자질구레한 일들을 제가 좀 담당했습니다. 그러니까 갑자기 주어지는 일도 좀 제법 있었겠어요. 네, 현장에서 이제 네, 어디선가 누군가에 무슨 일이 생기면 네 조금 자 올해로 16번째죠. 네. 네, 16번째를 맞는 그 안심마을 축제는 어떤 행사입니까? 안심마을 축제는 안심마을 사람들이 그 동네 주민들과 함께 즐기고 그날 하루를 좀 재밌게 부스들을 참여하면서 놀다가 가는 그런 축제입니다. 왜냐면 이거는 저 스스로 정의한 거고요. 이걸 뭐 제가 공식적으로 이게 어떤 행사다라고 할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참 우리가 이렇게 동네에 살다 보면은 뭐 이웃들끼리 자주 만나기가 되게 어렵잖아요. 네. 요즘 같은 때는 더 어려운데 그래도 하루 날 잡아서 그날은 그 유라 방개공원 광장에 나가면 막 여기저기 활동하고 있는 단체들이 그래도 동네 사람들하고 한번 놀려고 이런저런 프로그램들을 기획해서 함께 놀았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에서 만든 축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저도 이제 오전에 잠깐 나가서 둘러보고 또 오후에도 좀 봤는데 어떤 내용들로 채워졌는지 혹시 소개 좀 해줄 수 있을까요? 일단 마을에서 이제 연을 맺고 활동을 하시거나, 예, 그다음에 저희 이제 안심마을 사람들 안에서 이제 도움을 주시는 분들이 주축이 돼가지고 이제 각자가 할 수 있는 어떤 그런 부스들, 행사들, 프로그램들을 짜가지고 이제 참여하시는 거죠. 뭐 예를 들면 뭐 안심마을 뭐 안심협동조합은 뭐 먹거리, 친환경 먹거리라든지, 네네네. 그다음에 뭐 그 아띠나 한사랑 어린이집이나 이런 것들은 또 자기들이 할 수 있는 어린이들을 위한 프로그램, 체험 프로그램, 네, 그런 것들로 이제 위주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제가 그 행사 리플렛 보고 있는데요. 여기 보니까 게임존, 네, 그다음에 체험존, 네, 플랜티존, 네, 먹거리존, 맞아요. 이벤트 이렇게 있었어요. 그러니까 저는 게임존에서는 그 한가족 교회에서 하는 그 볼 던지기, 네네네, 그거를 해봤고 5개 중에 3개 걸어서 맞아요. 뭐 타 가셨어요? 받았죠. 네. 근데 제 아내는 5개 다 걸어가지고 그 전까지 네, 그런 사람이 없었다고 했는데 그랬고 그다음에 체험존은 그냥 넘어갔고 그 플랜티존에 네. 이제 재활용하는 방법 좀 다시 한번 보고 나서 그 자전거 타는 아이들 네네, 열심히 굴려가지고 전기 만들어서 솜사탕 먹고 네, 네. 많이 해보셨네요. 네. 뭐 이런저런 얘기를 좀 해주셨지만 올해 이제 제가 집행위원장 하면서 조금 제 스스로 좀 자긍심을 갖는 것은 프로그램들이 좀 재밌었어요 올해. 네. 맞습니다. 네, 그래서 부스 준비해 주시는 분들이 이번에 되게 프로그램의 질을 높게 막 이렇게 진행을 해주셔가지고 제 입장에서는 저는 많이 이렇게 건들지 않았는데 이렇게 잘해주시니 너무 감사하고 또 자부심을 갖고 그러고 있습니다. 그 축제 제목이 네. 타이틀이 재밌었어요. 말 그대로 재밌었죠. 네, 우리 동네 재밌다. 네. 그것 때문에 또 잼을 나누는 행사를 네네네. 했다고 들었는데 네. 어떻습니까? 그 어떻게 아이디어가 나오게 된 건가요? 이게
이제 제가 2021년부터 해서 지금 축제에 4번째로 관여를 하고 있는데 하다 보면 이제 부스 프로그램을 하는 팀들은 계속 뭔가 그 부스 진행을 하느라고 참 부스를 즐기지를 못하고 있는 게 축제를. 네. 그래서 이분들도 지금 즐기지를 못하고 있고 왠지 마을 분들도 좀 더 즐겼으면 좋겠고 막 이렇게 하는 마음에 완전히 그냥 재미있는 축제로만 만들겠다. 이게 첫 번째 목표였어요. 근데 재미있게 잼 요즘 또 이제 뭐 노잼, 유잼 뭐 이런 얘기 많이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진짜 잼을 한번 만들어 보면 어떨까라는 생각에 부스 참여하시고 나서 그 잼 만든 데서 이렇게 후기를 붙이면 네. 잼을 실제로 받아가시면 됩니다. 네, 이렇게 컨셉을 하나 만들었죠. 네. 그게 아재 개그로 쓰는 건데 그런데 그거를 현실 축제에서 제가 또 아재가 됐다 그러면 할 말은 없는데 어떻게 또 그렇게 쓰게 됐습니다. 네. 한 달에 한 번 월간 안심. 그 행사 당일 날씨가 참 좋았어요. 네. 너무 좋아가지고 그냥 날씨가 좋아서 날씨 구경하러 나왔다가 저기 뭐 있네 하고 가서 구경하고 가기 좋은 날이었던 것 같은데요. 네. 둘러보다 보니까 제가 예전하고 이제 차이가 난다고 생각했던 게 마이크랑 스피커를 전혀 사용하지 않는 거예요. 뭐 축제장에 사실 음악을 빼놓을 수 없을 텐데, 근데 음악은 둘째 치고 또 진행하시는 입장에서는 뭐 공지사항 하고 하려면 그래도 마이크나 그 음향 시설이 좀 있어야 했을 것 같은데 맞아요. 그게 어떻게 그렇게 결정을 하게 됐는지 궁금하더라고요. 그 작년에는 무대에서 공연도 하고 그다음에 마이크도 있었고 계속 백그라운드에 이제 음악도 계속 틀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 바로 이렇게 앞동에 사시는 단지에 사시는 네. 분들이 민원이 좀 많이 들어왔나 봐요. 그래가지고 시끄럽다고. 네네네. 그래서 1년에 사건도 있었고 그래서 요번에 이제 이화선 선생님이 이제 공원관리과에 가서 이제 빌리려고 하는데 네. 이제 음향을 사용하면 조금 곤란하다라고 했나 봐요. 그쪽에서. 그래서 화선 쌤이 그러면 우리 음향을 사용하지 않겠다라는 조건으로 이제 공원을 빌렸고 그래서 저희도 이제 그렇게 약속을 했으니까 약속을 지켜야 되잖아요. 그래서 한번 없이 했는데 생각보다 반응이 좀 많이 좋아서 결과적으로 굉장히 좋습니다 지금. 그러니까 사람들 웅성웅성 거리는 네네. 소리가 이제 쫙 깔려 있으니까 오히려 이게 사람들을 북적대는구나 그런 네, 생각을 네. 좀 더 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오히려 조금 더 이제 마이크가 없으니까 각자 좀 이렇게 플레이를 하는 것 같으면서도 뭔가 소딱한 느낌도 좀 더 나고요. 네. 약간 그 이런 느낌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약간 중소도시 규모에서 하는 그런 작게 하는 플리마켓 느낌이 살짝 나면서 네. 저는 개인적으로 날씨랑 훨씬 더 잘 어우러져가지고 맞아요. 네. 분위기가 훨씬 좋았던 것 같습니다. 그게 상반기에 어린이날에는 날씨가 그날은 비가 와가지고 그 처량한 그 에어 미끄럼틀 그거를 제가 아직도 잊지를 못하는데 하여튼 그 사태는 안 일어나서 마음 좀 좋았고요. 저는 이제 본부석에 있어야 되는 사람이잖아요. 근데 음향이 없다 보면 이게 안내를 못 하죠. 네, 그렇겠어요. 그래서 제가 막 여기저기 뛰어다녔었거든요. 근데 그러고 나니까 이제 근데 또 본부석에 누군가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그게 없으니까 그 박인규 준비위원장님이 그 현장에서 계속 민규 어디 갔노? 민규 부르지 마라. 이렇게 된 거예요. 근데 그게 그때는 되게 막 부끄럽고 이랬는데 지금 생각해 보면 그것마저도 되게 정겨운 마을 축제의 모습을 만들어낸 게 아닌가 싶어가지고 참 여러모로 기억에 많이 남습니다. 네, 재밌는 마을, 우리 마을 재밌다 그 축제가 그 예년에 비해서 약간 좀 축소된 규모긴 했지만 그래도 쏙닥하게 더 오붓하게 잘 이루어진 것 같습니다. 네.
우리 잠깐 쉬어가는 의미로 신청곡 한번 듣고 가면 좋겠는데 혹시 우리 민기호 씨, 네 어떤 노래 신청하실래요? 고민을 많이 했는데 네. 결국에는 제가 요즘 꽂힌 노래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어떤 노래 꽂혀 있습니까? 저는 그 호텔 캘리포니아. 그 명곡. 네, 그 MTV 라이브 버전으로 들어주셔야 됩니다. MTV 라이브. 하여튼 그게 있는데 네. 그거 들으면은 그 복잡했던 마음과 뭔가 바빴던 마음들이 다 잊혀지는 그곳 캘리포니아의 호텔로 여러분들을 좀 모시고 있습니다. 너무 좋습니다. 혹시 가본 적 있으신가요? 저는 한 번도 안 가봤습니다. 가고 싶어 미치겠는데 못 갔습니다. 네. 영화에서만 보는 영화 이미지로만 그냥 생각나는. 왕년에 기타 좀 쳐봤다. 그런 사람들은 알죠. 그 전주 연습하려고 꽤나 노력했던. 저도 곡인데요. 중학교 때 한번 했다가 이거는 내 급이 아니다. 바로 포기했습니다. 네, 그렇군요. 자, 그러면 노래 한 곡 듣고 오시겠습니다. 이글스의 호텔 캘리포니아. 이글스의 호텔 캘리포니아, 네, MTV 라이브 버전으로 듣고 오셨습니다. 마지막에 환호성 소리가 마치 현장에 있는 것처럼 느껴지게 하는데요. 자, 그러면 이제 요 마을 축제 올해 어떻게 진행됐는지 이야기를 해봤고요. 좀 지나온 이야기를 좀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올해로 이제 16번째라고 하셨는데 꽤 이제 오래 된 거고 보니까 제가 요 안심마을로 이사 오기 전에 전부터 이제 쭉 진행되는 행사였더라고요. 근데 아마도 두 분은 초창기부터 이제 참여하시진 않았을 거고 언제부터 이 축제랑 좀 축제를 알게 됐는지 혹은 좀 참여하게 되셨는지 궁금합니다. 저는 한 5, 6년 코로나 전쯤부터 알고 있었던 것 같긴 한데 그때는 제가 이 동네에 살지를 않았기 때문에 뭐 따로 와서 참여를 하거나 이러지는 않았고요. 그러고 제가 부스 참여를 하게 된 거는 2021년에 그때 이제 이 동네로 이사 와서 그 카페 사람 이야기에 일하면서 그때부터 이제 시작을 했죠. 그때가 이제 한참 코로나 끝나고 맞아요. 이제 딱 끝나고 21년이면 끝나서 이걸 제대로 또 다시 한번 해보자. 막 이러면서 막 활기를 띨 때 그때부터 시작했던 것 같아요. 네. 경환 씨는 언제부터? 저는 그 딴거 사람 이야기에서 일을 할 때 2018년도부터 참여를 했고요. 그때는 이제 물류 팀장이었기 때문에 그 부스 깔고 뭐 이 정도 하고 계속 그 밖으로 물류하느라 돌아다니느라 제대로 이제 행사 같은 건 구경도 못 하고 물류 끝날 때쯤 이제 행사도 끝나서 그다음 마지막에 이렇게 뭐 테이블이나 천막 이렇게 옮기는 거 좀 도와드리고 그렇게 한 몇 년을 보내다가 이제 준비팀으로 하게 된 거는 작년부터. 작년부터군요. 네. 작년에는 이제 홍보만 맡았고요. 올해는 홍보와 예산까지 조금 담당하게 됐습니다. 실세십니다. 실세. 하나를 더 받게 됐네요. 홍보만 하시다가. 그러면 이제 적어도 최소한 2번 그리고 3번, 4번의 이제 축제를 경험하셨을 텐데 어떤가요? 그 이전의 그 축제들과 올해 축제 차이가 있을 거예요. 아니면 예전에는 어땠나요? 예전에는 생각해 보면 제 부스에만 있어가지고 어떻게 굴러가는지 이런 걸 잘 몰랐었거든요. 근데 이번에는 제가 본부석에 있으니까 어쨌든 전체적으로 어떻게 하시는지 그게 다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보면서 제가 올해 느낀 차이는 이게 부스마다 그냥 차려만 져 있으면 다들 이렇게 굴러갈 수 있게 너무 잘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게 너무 깜짝 놀랐고 이게 부스를 돌다 보면 이게 그 참가자들이 되게 재밌어 하시는 게 보여요. 그래서 이런 축제가 잘 없거든요. 뭐 유명한 축제 같은데 가도 사실은 그 거기서 해야 되는 그 홍보의 방향성이 있고 또 뭐 거기서도 컨텐츠가 막 이렇게 다채롭지 않으면 축제 간 사람들이 즐기지를 못하고 뒤에 멀리서 왔는데 뭐 좀 아쉽다 이렇게 가는 분들이 많아요. 근데 여기는 어쨌든 간에 아이들을 중심으로 해서 이렇게 즐길 거리들을 많이 던져주시니까
참여하시는 분들이 웃고 가길래 그게 참 보기 좋았습니다. 네. 경원 씨는 어떤가요? 저도 작년보다는 훨씬 부스들의 그 사정이라 그래야 되나? 이제 뭘 하시는지, 네, 그렇죠. 누가 운영을 하는지 이런 것들이 좀 더 눈에 보이더라고요. 그 전에는 사실은 홍보 담당이었지만 홍보는 사실 축제 전에 다 끝나잖아요. 그러네요. 네. 그러니까 제 부스에만 있었거든요. 저도 딴 데를 돌아볼 여유가 별로 없었는데 이번에는 이제 저희가 방송 음향이 없으니까 김밥 받으러 오세요 이 얘기는 못 하잖아요. 그래서 강근자 선생님이랑 같이 둘이서 술에 끌고 김밥 하나 나눠드리면서 다 한번 둘러보고 좋았습니다. 오히려 그렇게 하니까 이제 전체를 볼 수 있는 맞아요. 그런 그런 여유도 좀 생기고 억지로라도 강제로라도 그렇게 할 수 있게 된 것 같으네요. 네. 요런 거 해도 될지 모르겠는데 두 분이 보셨을 때 네. 가장 잘 운영된 부스 하나를 꼽는다면? 이거를 어떻게 꼽지? 인기 제일 좋았던 부스는 저는 개인적으로는 그 자전거 해서 솜사탕 그 보드 게임 던지러 오는 친구들이 다 손에 하나씩 솜사탕을 들고 오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그 부스가 가장 인기가 많지 않았겠나 싶습니다. 그 애들이 뭔가 이렇게 도전해가지고 자전거를 이렇게 내가 돌려서 뭔가를 한다라는 거에 많이 꽂히더라고요. 네. 그것도 기억에 남고 저는 어디죠? 제가 인상 깊었던 거는 플라스틱 재질별 분리하는 거를 알려주시는 거. 그게 좀 인상 깊었어요. 좀 의미 있는 것으로. 네네네. 자, 의미도 잡고 또 재미도 잡았던 제16회 안심마을 축제 이야기를 이제 계속 진행하고 있습니다. 자, 이쯤에서 또 신청곡 하나 듣고 가면 좋겠습니다. 우리 경원 씨 신청곡 있을까요? 네, 민규 씨가 락 음악을 하나 추천해 주셨으니까 저도 이제 락 밴드 음악으로 해서 요기 뉴 웨이브즈의 클라이막스라는 노래를 신청하려고 합니다. 저는 되게 생소한 팀인데 요기 뉴 웨이브즈 어떤 팀입니까? 일본에서 활동하고 있는 락 밴드고요. 네. 결성된 지는 그래도 한 10년 정도 된 중견 밴드입니다. 조금 잔잔하기도 하고 밤에 이렇게 드라이브 할 때 들으면 좋은 노래입니다. 또 굳이 의미를 부여하자면 요번 축제가 클라이막스였다. 진행 너무 잘하시는데요. 그 생각까지 못했는데 좋습니다. 네, 신청곡 듣고 오시겠습니다. 요기 뉴 웨이브스의 클라이막스. Got
네, 요기 뉴 웨이브스의 클라이막스 나이트였습니다. 네, 제목에 나이트가 이제 붙어 있는데요. 뮤직비디오 찾아보니까 그 깜깜한 거리를, 어둑해진 거리를 이제 혼자 걷는데 흘러나오는 노래가 참 퇴근길에 들으면 정말 좋은 노래네요. 네, 좋은 노래 신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이제 조금씩 이제 마무리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어쨌든 올해 행사 정말 재미있게 잘 마무리가 되었어요. 그리고 이제 평가회도 가지고 뭐 하실 텐데, 네. 올해 행사를 준비하면서 아쉬운 점 있다면 또 말씀해 주시고, 또 내년에 또 이 일을 맡게 될지 아닐지는 모르지만, 그렇지만 내년 행사에 좀 바라는 점이 있다면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뭐 바라는 점은 그런 게 있어요. 저희가 이제 준비팀으로서 사전에 축제 준비위 회의를 이렇게 하고 뭔가를 안건을 꾸려서 이렇게 나가면 그걸 토대로 이제 전체 회의를 합니다. 거기서는 이제 안심마을 사람들의 그 참여하시는 분들이 각 이렇게 팀별로 한 명씩 오셔가지고 이제 얘기를 나누는 자리가 있는데 그 자리가 좀 딱딱해요. 그러니까 맞아요. 준비위 이 회의는 그래도 어쨌든 실무도 하고 슬로건도 내야 되고 해가지고 이렇게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오는데 어쨌든 전체 회의 느낌은 조금 저희가 좀 보고하는 느낌이거든요. 그래서 좀 분위기가 딱딱한데 그 분위기가 좀 더 편해졌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집행위원장 역할을 맡은 민규 씨가 이제 다 하나하나 보고를 하는데 조금 뭐랄까 이 청문회 같은 느낌도 없잖아 있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요 분위기가 나는 이런 걸 할 수 있어. 이런 컨셉은 어때? 또는 뭐 너네 그런 컨셉을 짜왔어? 그러면은 내가 요런 거 좀 해볼게. 약간 요런 좀 발전적이고 이렇게 그런 전체 회의가 됐으면 좋겠는데 요번에는 약간 조금 보고하고 보고받고 그럼 이건 어떻게 할 거야? 맞아. 이거는 챙겼어? 약간 이런 느낌이어서 그게 조금 아쉬웠습니다. 아쉽다. 네. 그러니까 좀 말을 좀 보태자면 네. 우리 마을 축제 재밌는데 네. 재밌으려면 준비위부터 재밌자. 네네네네. 뭐 맞아요. 뭐 그 맥락에도 동의를 하고 이게 또 근데 또 이게 웃긴 게 전에 이제 준비를 할 때는 전체적으로 또 준비를 다 같이 하자라고 했다가 네. 또 근데 또 이게 또 문제가 그렇게 하다 보면 말들이 또 많아지고 이렇게 또 너무 이렇게 모이지 못하는 또 그런 효과가 있거든요. 그래서 또 모여서 해보자라고 한 게 또 올해 또 컨셉이었어요. 너 이제 그러니까 준비위를 작게 꾸려서 준비하는 실무팀들이 좀 꾸려서 해보자라고 해서 또 이렇게 했더니 또 이제 방금 같은 또 문제랄까요? 어떤 이제 그런 모습들이 보이는 거죠. 그래서 참 축제 준비가 그 중간점을 찾기가 너무 쉽지 않다. 매번 그런 생각이 좀 들어가지고 근데 이거는 참 어떻게 보면 해결을 하려고 매번 시도는 하지만 궁극적인 해결은 안 되는 하여튼 뭐 어쩔 수가 없죠. 뭔가 큰 축제를 준비하다 보면 어쩔 수가 없는데 그래서 그 중간 지점을 어떻게든 매번 할 때마다 찾아갔으면 좋겠다. 네. 그 어떤 전체가 다 모여서 하는 그 것과 소수 몇 명이 준비를 하는 것과의 그 중간 지점이 뭘까는 항상 물음표는 던져지는데 답은 없고 근데 매번 시도는 해보면 될 것 같아요. 이렇게 해보자 저렇게 해보자. 네. 한 달에 한 번 월간 안심. 네, 어쨌든 그렇게 이제 오래오래 이제 준비하셔가지고 뜻깊게 이제 마무리가 된 것 같습니다. 준비하신 모든 분들에게 이제 감사하단 마음이 들고요. 이제 마지막 질문을 드릴게요. 네. 마지막으로 우리 이 방송 청취하시는 청취자들, 특히 또 안심마을 축제들 참여하시고 또 즐기시는 우리 주민들께 한 말씀씩 부탁드립니다. 뭐 결론부터 먼저 말하면은 감사하다는 거죠. 예. 그
말을 이제 결론으로 무조건 하게 될 것 같아요. 이게 저는 뭐 사실 준비된 것도 별로 없고 막 할 줄 아는 능력도 그렇게 많지 않은데 어떻게 또 준비하는 팀에 가서 이 큰 행사를 또 관리를 해보고 어떻게 마지막까지 이렇게 결실을 내 보겠어요. 그거는 말분들이 없으면은 절대 할 수 없는 일이라서 너무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처음에는 사실 이 축제를 이렇게 준비한다, 뭐 저보고 뭘 역할을 맡아서 해라라고 했을 때 너무 일도 많고 제가 뭔가 이 많은 분들 성향이 다른데 그분들 하나를 이렇게 모아야 되는 역할이라서 부담이 너무 컸거든요. 그래서 이 힘든 걸 왜 나한테? 그죠, 그 어르신들이 얼마나 많은데. 또 어르신이라고 또 속상해 하세요. 이제 선배님들이. 네. 어쨌든 그래서 막 고민이 많고 힘들었는데 나중에 이제 끝나고 나서 보니까 이거를 내가 어디 가서 또 해볼 수 있을까? 이런 기회를 주신 것에 너무 감사하다. 이런 생각이 막 들더라고요. 근데 그건 제가 중간에도 얘기하긴 했어요. 힘들 때도 마지막에 되면 저 다 너무 감사하고 좋을 거예요. 그치만 힘들어요. 막 이랬었거든요. 근데 진짜 말 그대로 되더라고요. 그래서 참 그런 경험을 여기 아니면 못했을 것 같아서 참 감사했다. 그리고 앞으로도 이런 거 계속 해나갔으면 좋겠다. 제가 준비팀이건 아니던 간에 이 매력에 참 중독되는 것 같다. 그래서 다들 잘 해갔으면 좋겠습니다. 네. 저도 감사하다는 말씀 밖에 드릴 게 없죠. 사실 뭐 예산 담당이야 뭐 분담금 들어오는 거 그냥 통장 이렇게 내역 조회해서 이렇게 하는 거고 뭐 앉아서 하는 건데, 사실 축제라는 게 재밌어지고 풍성해지려면 전체적인 컨셉도 굉장히 중요합니다만 그 축제 요소에서 아이디어를 내고 프로그램을 준비하고 또 이렇게 물건이 많은 팀은 또 막 왔다 갔다 몇 번 하잖아요. 그런 수고스러움, 고생들이 각 부스별로 이렇게 다 묵묵하게 해주셨기 때문에 이번 축제가 풍성해졌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다 알 수는 없습니다만 그 뒤에서 묵묵하게 이렇게 수고해 주시는, 고생해 주신 분들이 많은 걸 알고 있습니다. 다는 모르지만. 그래서 그분들께 정말 감사하다는 말씀드립니다. 네, 두 분 다 감사의 이제 말씀을 이제 해주셨는데요. 재미로 특별히 재미있게 또 뜻깊게 진행된 올해 행사 다들 이제 수고 많으셨고요. 이상으로 안심마을 목소리 제16회 안심마을 축제 준비팀에서 활동하셨던 김민규님, 그다음에 민경화님 두 분과의 인터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대구동구 FM 공동체 라디오. 청취자 여러분, 이제 방송을 마칠 시간입니다. 오늘 방송 시작할 때 마을살이 이야기를 지리학을 전공하는 학생들에게 나눈 이야기로 시작했었는데요. 저에게 있어서 안심마을에서 보낸 지난 10년의 시간이 참 소중하게 다가오는 것 같습니다. 단순한 소비자로 시작해서 한 사람 한 사람 알아가는 과정, 그 과정에서 마을에 조금씩 발을 담그다 보니까 어느덧 여기까지 와서 또 라디오를 진행하고 있는 것 같아요. 앞으로도 이렇게 서서히 마을에 스며들어 보겠습니다. 우리 다음 달에 만나요. 안녕.